여자가 싸움을 하고 여자가 와서 울고 사람이 왔다 가고 사연나라 어서 이제 가고 이러면 단지가 그런 사야 살아. 단지가 다시 그래 싸서 무서워서 다리가 덜쩍덜쩍 하네. 다리가. 그래. 얼마이라도 너 가거라. 오래전부터 일본 귀신을 봤다는 목격담이 전해져 내려오는 부산 서구의 한 마을. 이처럼 희한한 얘기가 생겨난 건 이 마을이 만들어진 배경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부산 서구 아미동 산 19번지. 과연 이곳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아미동 산 19번지로 향하는 길. 까치고개라 불리는 이유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까치고개는 위령제에 쓰이는 음식을 노린 까치들이 많이 와서 붙여진 이름이라니 말입니다. 마을에 들어서면 한 사람이 겨우 다닐 정도로 좁은 골목길을 만나게 됩니다. 헌데 구불구불한 골목길 사이로 범상치 않은 돌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일부러 깎아서 만든 듯 네모 반듯한 돌. 자세히 보니 한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일본 연호 메이지를 뜻하는 한자. 일제강점기 전후에 쓰인 돌임을 짐작케 합니다. 이 한자를 보니 무덤에 사용된 비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산가 치묘라 이런단 말이죠. 이 서산가라는 것은 이 성씨니까요. 이 성씨의 집안이 일가족의 무덤이다. 마을 전체가 공동묘지였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오래전 아미동은 일본인들의 공동묘지였습니다. 규모만 해도 2만 5천 평에 이르렀죠. 개항 훨씬 이전부터 일본인들은 용두산 일대에 초량외관이라는 대규모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살다 죽는 일본인도 많았습니다. 외인들이 살던 곳은 공동묘지가 다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공동묘지로서는 초량외관 시절에 있던 복병산 공동묘지였다는 것입니다. 처음 일본인들은 용두산 북쪽 자락인 복병산에 그들만의 공동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1905년 이곳 아미동으로 공동묘지를 옮기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차츰차츰 우리 조선 대한민국을 자기들 땅으로 만들는 야욕을 차츰 갖고 침략을 하면서 이 부산이라는 곳을 조금 더 갖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아무래도 풍수도 좋지 않고 보기에도 좋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한때 모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이 아미동으로 결정이 된 것이죠.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귀국길에 오른 일본인들. 무덤은 그대로 둔 채였습니다. 5년 뒤 한국전쟁이 터지자 부산은 피난민으로 넘쳐났고 아미동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네. 여러 세대들이 모두 와서 보따리 타들고 거기 와 있거든.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보기가 참 흉물스럽고 딱 모이면 막 시에서 나와가지고 천막 줘가지고 역하라. 얘는 공동묘지거든 이거. 네. 전부 다 일본 놈들. 자리가 없으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거기라도 이제 한꼬박을 만들어 가지고 안에서 들어가 살고 답답해서 사는 기지. 그곳이 어디건 간에 몸둘 곳이 다급했던 시절 우선은 살고 봐야 했습니다. 아미동 산 19번지의 집들을 유심히 보면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집을 작게 지은 이유 역시 묘지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무덤 하나짜리.
역설적이게도 묘지는 집을 짓기에 최고의 구조였습니다. 평평한 바닥은 따로 손볼 필요가 없었고 묘 주위 경계석은 그 자체로 벽이 됐습니다. 거기에 지붕만 얹으면 집 하나가 뚝딱 만들어졌죠. 게다가 묘지 하나의 크기는 당시 한 가족이 살기에 적당했습니다. 이곳 역시 묘지 위에 집을 지었는데 지금도 그 형태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저 일본 사람들 묘지지 요 복판에 여기에 대리석이 있나지 이거 깨면 요 계단이 있어가지고 계단 복도로 안에서 복도가 나와 있어요. 요렇게 입구자로 여기는 묘지고. 망자의 무덤 위에 산자가 삶의 터전을 마련하면서 아미동 산 19번지는 산자와 망자가 공존하는 기묘한 형태가 됐습니다. 이 말하자면 이 일본 사람들 묘지 위에 사는 거지. 일본 사람 공동인데 막 그거를 안 부수고 고향 요래가지고 사올리가지고 집을 지었구만. 그래가 모두 들어가지고 참 행편없이 살았지. 여기저기 굴러다니던 비석과 상석은 집을 짓는데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집의 주춧돌과 벽으로 또 계단으로도 사용이 됐죠. 심지어 화분 받침대나 가스통을 받치는 용도로도 쓰였습니다. 죽음의 공간 위에 마련된 삶의 공간. 공동묘지 위에 삶의 터전을 잡고 살다 보니 마을에선 언제부턴가 귀신을 봤다는 목격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노 그래? 아, 그 아래 들어가야 되네. 예, 여기 비석이거든. 아직도 집안에 비석이 남아있다는 한 어르신의 집. 내가 지금 장판 깐놨어 지금. 배기 싫어서 여기. 우리 집에만 이래 있어요. 자, 이게 전부 비석이네 이게. 저는 무서워 죽겠습니다. 무섭기는 무섭. 아니, 이 문을 딱 12시 시작해서 1시 반까지 들고 찹니다. 와. 누가 그런지 알 수가 있어야지. 남의 무덤에 집을 짓고 사는 데서 오는 꺼림칙함.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이런 오해를 불러오는 것은 아닐까요? 크게 이어요. 그래서인지 마을의 한 사찰에선 여기저기 굴러다니던 비석을 모아 위령탑을 만들었습니다. 수시로 일본인 혼령을 위로하는 제까지 올린다고 하는군요. 이 동네가 만날 날만 새면은 시끄럽고 싸우고 두들이 부숙 넘기고 이래요. 울고불고 하는 소리고 뭐 옳게 되는 사람이 없어. 제가 근데 자꾸 막 전부 다 막 피라 나가고 이러다 보니 그런데 이거로 갖다가 세워놓고 큰 불사로 해갖고 자정을 시켜서 이걸 딱 안 추고 나니까는 동네가 조용해짐시는.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여기다가 좋은 날 되면 물 떠놓고 고향 얹고 과일 채리고. 개인적으로 죽은 자들의 넋을 달래온 이도 있습니다. 신철균 씨 또한 묘지 위에 집을 지었는데 매년 명절이나 제사 때면 밥 한 그릇, 숟가락 하나 더 얹어놓고 일본인 혼령을 위로한다고 합니다. 비석이 2개 있기 때문에 예, 밥도 공개하고 초두 개하고 술 2잔 부산 보놓고 보놓고. 수저 2개 단지 그거지. 예. 내 부모도 그래 하면은 그게 죄스럽겠네. 아무리 일본 비석이지만은 일본 사람이지만은 그거를 그렇게 해놓고 참 얼마나 죄스러워 그지? 그래서 미안한 마음으로 명절 때 2번 또 우리 제사가 3번이 3번. 그때 바로 또 떠났습니까? 예, 다 떠내 다. 망자의 무덤 위에 삶의 터전을 마련해야 했던 사람들. 역사의 풍랑을 맨몸으로 견뎌야 했던 세월. 그렇게 아미동 산 19번지 사람들은 죽음의 공간을 삶의 공간으로 바꿨습니다.